경제적인 사람 구실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 독립,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안정,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단어죠.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경제적인 자유는요, 딱 하나의 기준이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돈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팔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아놓은 자산이 많아지거나, 두 번째는 자산이 적어도 욕심이 많이 줄어들거나, 필요한 자신의 필수 소비재가 줄어버렸어. 더 이상 없어도 행복해요. 그렇게 자신을 길들여버리면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사는 곳 있고 먹는 것 조금 먹고, 그리고 자신이 돈 안 드는 취미가 있어. 이게 최고거든요. 사람들은 꼭 왜 즐거움을 돈 많이 드는 취미에서 찾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치관에 따라 경제적 자유가 많이 벌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많이 긴축해서 자기를 잘 길들여서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면 많이 없어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도 있다. 세 가지 단계였어요. 사람 구실의 확장입니다. 일단 성인은 무조건 자기 입벌이는 자기가 한다. 내가 많이 못 벌면 많이 쓰지 마세요. 그거는 세 번째, 몸값 높이는 부분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바른 직업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바른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두 손과 두 발을 써서 내 시간을 정직하게 들여서 땀 흘려서 번 돈, 이렇게 버는 일을 하는 직업을 바른 직업이라고 하셨어요. 정직하게 벌어야죠.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길거리에 바나나가 열려 있었어. 집이 없어도 얼어 죽질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기후 상황,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 이 시대 속에서는 한 가지가 더 더해지지 않으면 바른 직업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바른 직업은 생존을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른 직업은 그렇게 정직한 것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공정한 대가가 주어져야 바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공정하다는 건 진리가 아니라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임시의 약속.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가 됐어. 여기 아직 부부들이 많지 않으니까 애인이 됐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내 말을 진짜 안 들어. 서로 잘 안 맞으면 한 번씩 양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양보를 해줬는데 남자친구가 양보를 안 해줘요. 그럼 이거 공정한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착해. 그러면은 내가 2번 양보해 줄 때 쟤는 한 번 양보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공정함의 비율이 2대1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최대한 참어. 3번까지는 내가 양보를 해주는데 한 번 정도는 양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심리적으로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3대1까지도 돼요. 이렇게 비율은 관계 속에서 약속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공정함은. 그래서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바른 직업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공정함의 기준이 있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냐면 몸값이라 그러는 거예요. 몸값. 그래서 제가 정직한 직업은 당연한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요.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1년, 2년, 10년 내가 몸담아야 되는 일인데 나가가지고 맨날 악업을 지어야 되면
안 되죠. 직업 바꾸는 게 낫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 사기쳐야 내가 먹고 산다든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 다치게 해야 내가 먹고 산다든지, 끊임없이 생명을 죽여야 내가 먹고 산다든지, 안 돼요. 자신의 행복에 유리하지 않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정당한 몸값을 받는 일이면 좋겠다. 그래서 몸값의 기준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 자, 몸값은 3단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술과 지식이 없을 때,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버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 내 시간을 파는 게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럼 얼마 줘요? 최저시급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시급이 낮냐? 나는 왜 이렇게 월급이 낮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약속한 시스템 속에서 자기의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학교를 다니느냐? 왜 우리가 기술을 배우느냐? 그거는 기술과 지식을 더 높여서 몸값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자, 두 번째. 기술과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나라 평균을 따질 때 첫 번째 평균 소득이 있어요. 두 번째 중위소득이 있어요. 근데 평균 소득은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진짜 많이 벌거든요. 한 시간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평균을 너무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정책에 반영되는 지표는 중위소득입니다. 이 중위소득은 위아래 다 빼고 우리나라의 50% 그 무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그래요. 이게 기술과 지식이 있을 때 받기 시작하는 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막 바라는 막 경제적으로 되게 여유롭고 그런 삶은 쉽지가 않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기술 지식이 아니라 전문 기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전문 기술 지식.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문자가 붙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불공정하다고. 왜 내 시간값은 1시간에 9,620원이고 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시간에 68,750원부터 시작하느냐?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직업특강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 선생님 모시고 직업특강을 해봤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지하게 의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의대 공부하는 과정을 딱 보자마자 저는 포기했어요. 의사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매우 치열한데 그걸 최소 10년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노력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시간을 헌납했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익혔고 그 전문 기술에 대한 몸값을 받는 거예요. 불공정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회적으로는 불공정함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가치를 높게 쳐주고 저거는 가치를 낮게 치고 이런 불공정함. 근데 그것은 사회 시스템의 불공정함이지 개개인의 몸값이 다른 것에 대한 불공정함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분명한 건 내 시간을 팔아서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시간의 가치를 얼만큼으로 만들 것인가, 뭘 배우고, 뭘 공부하고, 뭘 훈련할 것인가, 이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값을 높이면 빠르게 경제적 안정으로 가는 거고, 빠르게 경제적 자유로 가는 거고. 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얘기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돈은 도구인데 뭘 담은 도구냐면 시간의 잠재력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사고 싶어요. 그럼 이거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거 사고 싶으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10,000원 준비해야 되죠. 그럼 10,000원인데 몇 시간이에요? 1시간을 준비해서 얘를 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뭘 산 건가요? 이거 만드는 사람의 시간을 산 거예요. 물건도 서비스도 전부 다 우리는 돈으로 시간을 사고 시간을 팔아서 돈을 사는 겁니다. 그게 경제활동의 본질이에요. 이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담겨있는 시간의 의미를 조금 확장해 볼게요.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시간은 첫 번째 수명이에요. 그 사람의 수명이 몇 년인지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그 한정된 수명 내에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시간을 팔았으니까 수명을 판 거잖아요. 수명이라는 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에 담겨 있는 시간의 가치를 우리는 축적해서 그걸로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에 생명이 담겨 있으니까, 돈에 생명이 담겨 있으니까. 그것은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람 구실을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돈하고 시간의 가치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팔아서 돈을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진짜로 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관점이 반드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돈을 팔아서 시간을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람 구실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어야 경제적 독립에서 경제적 안정으로, 경제적 안정에서 경제적 자유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팔아서 돈을 사는 삶,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동자라고 하는 거고요. 돈을 팔아서 시간을 사는 삶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업가, 투자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직업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직업은 몇 가지 직업이 있나요? 직업은 3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은 단 3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직업이 있냐면 1번이 노동자. 노동자는 능동적 수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합니다. 능동적 수익. 반대 개념은 수동적 수익이겠네요. 자, 능동적 수익이 더 좋은 느낌이세요? 수동적 수익이 더 좋은 느낌이세요? 능동적인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단어의 뉘앙스를 오해하시는데, 능동적 수익의 정확한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 시간을 팔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오는 상황을 능동적 수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수동적 수익은 내 시간을 팔지 않아요. 노동을 하지 않는데도 수익이 계속 나와요. 이런 상황을 수동적 수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중심으로 안 보이는 계층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계층을 중심으로 할 때 3가지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몸값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일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이걸 노동자라고 한다. 능동적 수익, 좋은 말 아닙니다. 두 번째 직업이 있어요. 사업가예요. 사업가는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사업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수동적 수익을 얻어요. 자, 문제를 내볼까요? 편의점을 해요. 편의점 사장님이라. 그러면은 노동자예요, 사업가예요? 그것은 시스템에 따라 틀린데 편의점을 하는데 본인은 출근을 안 해도 돼요. 이런 뭐라고 하냐면 사업가라고 해요. 그런데 편의점 알바가 없어가지고 밤 야간 알바를 그 오너가 계속 떼야 돼. 안 그러면 편의점이 안 돌아가. 이런 뭐라 그러냐면 노동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가는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편의점을 예로 들었지만 편의점 말고도 뭐 치킨집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치킨집 차리는 거. 커피숍도 그렇게 많이 차리대요. 커피숍도 많이 차리고. 근데 그런 장사 말고도 무슨 스타트업 사장이에요. 사업을 해요. 근데 자기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 그럼 노동자. 자기가 없어도 꼬박꼬박 일이 잘 돌아가가지고 수익이 나요. 그러면 사업가라 그러는 거예요. 차이가 이해되세요? 네. 두 번째 직업이었어요. 세 번째 직업은 투자가입니다. 사업가는 아이디어를 상품화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투자가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유망해 보이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당신이 사업을 잘해 보이니까 사업하시오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라.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걸 투자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수동적 수익인데 이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노동자는 자기가 좋든 싫든 가치관과 상관없이 시간을 팔아서 돈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돈을 팔아서 시간을 사야 될까요? 노동자는 벗어나지 못해요. 시간을 팔아서 돈을 사는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몸값이 조금 달라질 뿐이죠.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전문 노동자예요. 우리 막 의사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 그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냥 노동자예요. 그분들도 본인 일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하지만 그래봐야 몸값이 아무리 달라도 노동자라고 하는 직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 일단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급격하게 변하는 게 사업가와 투자가가 되기 시작하면 변합니다. 왜 그런가? 사업가와 투자가는 자신의 상품을 만드는데 그것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든 아니면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투자 시스템이든 근데 둘 다 관점이 있어요. 기본적인 태도. 그게 뭐냐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 내가 다 할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의 시간을 사죠. 오너가 된다는 건, 고용주가 된다는 건 노동자의 시간을 사는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뭘 주고? 내 돈을 팔아서. 이게 바로 사실은 사람 구실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스위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까지는 그냥 계속 단순하게 자신의 시간의 값을 높이는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생각의 전환과 정말로 삶이 전환되는 시기는 더 이상 내 시간을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서 그걸 가공해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거.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자본주의 시대는 그렇게 해야 사람 구실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리 정직하게 돈을 벌어도요. 그거 벌어가지고 못 먹고 살아요? 그럼 바른 직업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도 괜찮았어요. 자기만 괜찮으면. 왜냐하면 일 못하는 날은 떨어진 망고 먹으면 됐고 저기 주인 없는 바나나 따서 먹으면 됐어요. 그리고 밖에서 안 얼어 죽었어.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룰 속에서 자기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공부와 끊임없는 기술 훈련. 그래서 지식을 익히고 기술을 익히고 여기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평생 공부할 때 몸값은 높아진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이해 없이 무조건 불공정하다. 왜 나는 이렇게 몸값이 낮고 저 사람은 저렇게 몸값이 높은가? 그런 불평분만을 아무리 해봐야 바나나가 안 나와요. 직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쓸모가 있습니다. 직업은.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꼭 직업을 가져야 되고 진짜 먹고 살만 해도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가 있으면 좋아요. 그것이 봉사라고 해도 사회를 위해서 그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의 8시간처럼 매일매일 8시간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생존과 상관없는 자기 효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내 쓸모를 내 스스로 주변에 증명하기 위해서도 바른 직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너무 당연하게 어른이면 사람 구실하기 위해서도, 즉 생존을 위해서도 바른 직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여유롭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다면 내 몸값을 제대로 공정하게 받기 위해 노력을 들여서 요구를 하는, 이게 공정한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요구하는 건 불공정한 거예요. 강탈이라, 타인에게 뺏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 몸값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으뜸 가는 행운을 누릴 수 있지 않겠나. 바른 직업 가지셔야 돼요. 나중에 친구가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그러는데 못 도와준다니까. 그걸 못 줘요. 왜냐면 주면 내가 죽으니까. 그런 상황을 마련하고 싶지 않으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면 벌어야 돼요. 사람 구실해야 돼요. 몸값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몸값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갈 때 특히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바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부처님 의견, 정직하게 버는 것, 여기에 제가 플러스 알파, 몸값을 높이는 것. 이 이야기 했으니까요. 젊다는 건 좋은 거예요. 학생들은 아직 젊은 게 아니라 어린 거죠. 젊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1년, 2년만 노력하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몸값을 잘 높이셔서 자기 자신과 주변의 행복과 안전을 꼭 지켜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돈 많이 버셔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